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이 유분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징벌적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 독과점에 의한 횡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오늘도 귀한 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라이브 초대석에는 올해 나이 48살로 최연소 4선 의원입니다. 당내에서는 뭐 초선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4선 의원이죠, 국회의원. 20년간의 야당 생활을 접고요.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는데 이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예, 아이고.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오니까 어때요, 솔직히? 뭐 이제 칭찬도 하고 좀 욕도 한번 해보세요. 예, 당을 좀 옮겨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훨씬 더 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그런 정당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더민주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다, 토론 자체가. 네, 그리고 막 마녀사냥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이런 예, 건 아니에요. 반대 토론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세게 막 공격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토론,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다소 아쉬운 것은 어쨌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보다 더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치열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면은 내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총선도 보면은 그 오만함이 빚어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좀 국민들께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더민주에 대해서는 뭐 남의 당이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네, 이제 그 당에서 더민주 그래도 막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복도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우리도 회사에 있다가 하면 떠나면 그 회사에서 야, 이 배신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에이 배신자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보고 탁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갑게 다 인사?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안 보고? 뭐 약간 그런 느낌. 째려보고? 째려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에서 어찌 보면 좀 쫓겨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쓴소리 한다 해가지고 윤리위에 징계를 하고. 그때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몇 번을 저를 징계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정당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의 운영의 그 오만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패권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제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막 째려보는 사람 있으면 정말 당당하게 딱 이러세요, 그냥. 뭐 그렇죠. 또 그런 째려봄도 또 그분의 또 자유 의지거든요. 자유 의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괜히 뭐 이렇게 기죽거리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정현 당대표가 되면서 야, 사실은 우리 조경태 의원이 약간 떠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서 더민주 이름으로 민주당 이름으로 3선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험한 땅에서 여기도 순천이나 험한 땅에서 2번 하고 당대표가 됐단 말이야. 근데 3번 하신 분이 사실 당대표 그때 한번 나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사실은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을 당대표로 한 번은 밀어줬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딱 그 상황 보면서 야, 조 의원이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넘어가겠다 생각이 이렇게
그림이 참 이렇게 가슴이 좀 안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정현 당대표 될 때. 이정현 당대표님은 참 말씀 주신 대로 어려운 그 호남 지역에서 네. 새누리당으로 그렇죠. 재선을 똑같죠, 하셨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하고요. 예. 뭐 저보다는 훨씬 더 겸손하시고 네. 또 그 인격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아주 될 분이 되셨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분도 역시 그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역대 당 대표님들보다도 그 당을 좀 안정감 있게 또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하고 딱 이렇게 만나면 동병상련이랄까요? 네, 뭔가 생각이- 그런 느낌이 쫙 있죠.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뵀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좀 좋은 정치를 하자 하는 네. 그런 마음에 네. 그런 교감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선수가 훨씬 높으시니까 어떻게 선수가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배님이라고 합니까? 그 예를 들어 3선이면 4선이잖아요. 네. 그럼 3선이 4선한테 나이를 불문하고 선배님이라고 하죠.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까? 네, 뭐 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네. 또 평상시에는 같은 그 의원으로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선수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선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이.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김동길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 네. 국가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고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청와대 오찬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이세요? 뭐 그 뭐 삭스핀이니 뭐니 뭐 이런 예? 뭐 뭡니까? 그 뭐 또 뭐 상어 또 뭐 알 뭐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만 논란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가격이 또 비싼 게 아니고 양식한 거고 뭐 이렇게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예. 저는 뭐 꼭 그 편은 아니지만 예. 좀 네. 그렇죠 이야기. 아니 네. 뭐 그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또 봐야 되고요. 네. 때로는 또 청와대가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네. 요즘 경제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또 이 만난 분들이 외국 내빈도 아니시고 기빈도 아니시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원성을 들어야 될 부분은 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그 국민이 어려울 때는 항상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네. 야, 이게 거의 뭐 운영위원장보다도 더 중요한 어쩌면 경제 최고네 좋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부담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네. 이번 전기세 이거 좀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야죠. 맞습니다.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그 에어컨을 두고 현대판 굴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그 참 안타까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있는데 틀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 신경 계속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어떤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이 전기 요금 폭탄을 네. 맞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아, 그 지금 전 세계에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세 나라입니다. 네, 그 유엔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를 굳이 꼽자면 대만 정도. 네, 이 세 나라 또는 네 나라만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유럽에서는 전혀 한 나라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은 2단계의 1.1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은 3단계의 1.4배이고 네. 우리나라는 6단계의 이거 11.7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는 그야말로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한 가장 낡은 제도입니다. 그것도 가정용만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산업용,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7%이거든요. 네. 이 77%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에는 누진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서 네. 13% 정도 쓰고 있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1시간 동안 시원하게 틀면 500원이래요. 근데 집에서는 1시간 그거 틀었다가는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 보통 이제 정부에서 저는 이 문제를 18대 때부터 지적을 해왔거든요. 네,
정부에다가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했던 게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 요금이 싸다라는 주장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가족, 4인 가족을 했을 때 네. 평상시에 전기 요금이 어디가 더 높게 나오는지 아느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인 가족. 4인 가족일 때. 약 360kWh를 쓴다고 했을 때 네. 미국의 가정하고 우리나라 가정, 이 평상시에 쓰는 전기 요금입니까? 네네. 어디가 더 싸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답은 미국일 것 같은데, 예, 우리 한국이 싸다라고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자꾸만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전기요금이 비싸게 나옵니다. 가정용 특히. 평상시에도 그 정도인데 네. 여름철 폭염이 내릴 때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제가 9월 5일 날 네. 이 전기 그 누진제와 관련해서 네. 과연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가 그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그 정책 토론회를 할 계획이고요. 아, 예. 그리고 이번 9월 그 정기국회에서 네. 여야의 가장 어떤 민생 법안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당의 지도부 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야당의 지도부 국회의원님들께서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네. 그 다른 정쟁에 막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이 누진제만큼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 만약에 여야고 뭐 누군가가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이건 국민이 표로 이거는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앞장서세요. 네, 네, 어제 십자가 딱 쥐고 막 네. 그냥 가세요. 네. 어제 일반 가정집이 12만 원 정도 나오는 그 가정집이 32만 원 나왔다고 아유, 또 보도가 어떡하나.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 폭탄을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눈물 나는 건 우리 어머님은 아예 에어컨이 있는데 틀지를 못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아예. 그리고 저희 집도 막 그 참는 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에어컨을 거의 못 틀어요. 그저 더워도 참는 게 저 틀면 안 된다 진짜. 현대판 굴비야. 옛날 굴비 걸어놓고서 그냥 굴비 있구나. 그래서 밥 먹고 소금에다 밥 먹고 간장에다 밥 먹고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 작년 한 해에 한전이 벌여들인 영업이익이 11조 4천억이 육박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현금 배당이 한 2조 정도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외국인들에게 6천억 이상의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부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채가 많은 기업이 어떻게 현금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부채나 좀 갚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논리적으로 갚지도 않고. 안 맞는 그 얘기를 우리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그 대대적으로 손질을 한다니까 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누진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청년수당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순 시장도 청년수당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하게 막 화가 많이 나 계시던데. 오늘도 제가 이제 기재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복지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 복지가 많죠.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아지니까 네.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만큼을 메꾸기 위해서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빚을 누가 지는가 하면은 결국은 후세들이 집니다. 네. 지금의 청년들, 그 청년의 청년들이 또 이 나라의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올라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 청년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구의역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시죠. 19살 젊은 청년이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결국은 안타까운 사고사를 당했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컵라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그 담당 국장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주려면은 다 나눠주든지
안 그러면은 그 1%에 불과한 그 일부에게만 돈을 그리 주지 말고 네. 또한 돈을 주더라도 구의역에 그 사고사 당한 그 젊은 청년처럼 정말 박봉으로 열심히 일하는 비정규직의 청년들에게 수당을 좀 더 주라. 일하는 청년들에게 일을 근로의욕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주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나 네. 그것도 옳은 말씀이죠. 자칫 파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좀 더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청년의 여러 가지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은 네. 청년들은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질이 높은 네. 그리고 임금이 많은 네, 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청년의 일자리의 문제는 청년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청년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놓은 법안 중에 하나가 네, 뭡니까?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는 국회가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뭐 일자리를 늘리려면 뭐 노사 관련 노동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두 개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비정규직은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 내에서 정규직이고 누군 비정규직이고 이거 차별한다는 자체가 같이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97년 이후에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IMF 때 이제 늘어나. 근데 보면은 재미나는 게 과거에는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소득의 재분배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IMF 이후에 보면은 생산성이 이리 늘어나는데 소득의 재분배는 아주 만만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익만큼 더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비정규직의 숫자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의 비율이 OECD 국가의 2배 정도 많습니다. 1등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좀 더 양심적으로 좀 이 운영을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업인들한테도 노동 유연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으로 좀 열어놓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어놓고 예. 거기 그리고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화해야지. 노동의 유연성을 좀 다른 나라는 많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너무 노사 관계가 좀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 의원님 뭐 신박 그래요, 신박. 근데 어때요? 친박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비박 쪽에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개파에 소속되어 있은 그런 것 같지 적이 않은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들을 주시는 것 대통령이 같은데요. 좋아하시니까. 근데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야 국민들께서는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은 뭐 있어야 있어야죠. 된다는 그 신념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야당 때도 유일하게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제가 맞아요. 길 옆에서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최소한의 그런 예의는 그 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좀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때 국민이 조영태 의원한테 다 박수 쳤죠.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소신 있게.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여든 야든 패권화되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 있으면은 그 정치 세력은 집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친박 패권주의가 있다면은 그것도 하루 빨리 저는 청산해야 된다.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당 내에서 쓴소리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희생을 있었으면 좋겠어. 사을이신가 그러죠? 네, 맞죠? 부산 사을 지역입니다. 네, 사을에 갔더니 그냥 뭐 조영태 의원은 민주당이든 새누리당 어느 당 나와도 다 당선될 것 같고 거기 또 지하철
또 들어가시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래서 조경태는 사흘에 거의 뭐 갓 신이더구만요. 아유. 예, 앞으로도 뭐 10선, 11선 다 하시고 당대표 꼭 한번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저희 라이브 쇼도 좀 자주 좀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